쉬지 않고 일하는데 살기 힘든 이유.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가 뭔지 제대로 공부해보거나 이해해본 적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쉬지 않고 일하는데 살기 힘드신 분 있으신가요? 더욱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복해지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을 한 지 10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직접 돈을 벌고 생활하니 사는 게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때와 비교하면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병원에도 큰 결심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모으는 데는 한계를 느끼게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요한 것도 많아집니다. 내가 일하면서 지낼 수 있는 집도 필요하고 지금은 직장과 많이 멀지 않아서 대중교통으로 가능하지만 직장이 멀어지면 차도 필요합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10년, 20년이 지난다고 지금 생활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만약 아이를 갖게 된다면 더욱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적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EBS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 만들었습니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작을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세계 석학의 인터뷰와 사파로 자본주의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비밀과 돈의 원리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EBS 자본주의 제작팀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입니다. 저는 은행 시스템과 이자, 행복해지는 방법, 복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행 시스템에는 이자가 없다. 외부와 단절된 단일한 통화체제를 가진 섬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중앙은행은 가에게 딱 1만 원을 발행하고 시민 나는 그 돈을 빌린 후에 이자까지 합쳐서 1,500원의 돈을 갚아야 합니다. 시민 나는 또 다른 시민 다에게 배를 구입하고 그 배로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시민 나는 1,500원을 1년 뒤에 중앙은행에 갚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로 갚을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섬에 있는 돈은 딱 10,000원일 뿐 이자로 내야 하는 돈 500원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금융 시스템에는 이자라는 것이 애초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자를 갚는 방법은 딱 하나, 중앙은행이 또다시 500원을 찍어내고 그 돈을 다시 시민 라가 대출하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지는 디플레이션이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없다는 말은 누군가는 파산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모든 돈이 빚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빚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파멸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리를 조절하고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렴풋하게 통화량과 금리로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예시로 설명을 들으니 자본주의는 돈을 계속 만들어야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욕망을 줄이면 행복은 늘어난다.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돈을 쓰는 소비보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어떤 삶의 경험에 투자하는 쪽이 훨씬 더 오래 기억되고 또 그 만족감과 행복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행복은 주관적이고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지는 방법은 있습니다. 폴 세무엘스는 197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MIT 교수인데 행복은 소비를 욕망으로 나눈 것이라는 행복지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소비가 100이고 욕망이 100이면 행복지수는 1입니다. 소비가 500이고 욕망이 100이면 행복지수는 5입니다. 소비가 1000이고 욕망이 100이면 행복지수는 10입니다. 소비는 유한하고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를 그대로 두고 욕망을 줄입니다. 소비가 100이고 욕망이 50이면 행복지수는 2입니다. 소비가 100이고 욕망이 10이면 행복지수는 10입니다. 유한한 소비를 늘릴 수 없다면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보다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하겠지만 지금 당장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욕망을 줄이고 소비를 늘릴 수 있게 부를 더 축적해서 보다 행복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복지는 분배는 오해다. 이 책에서 복지는 공동구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보험을 공동구매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나는 것만큼 수요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경제 성장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면 늘어난 생산량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과잉 생산이 발생하여 공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경제 성장은 제대로 된 분배를 해야만 달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복지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복지를 하면서 약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건강한 복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매정하고 냉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에 의해 결정이 되는 일이 많고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치료나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본주의는 따뜻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하려면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약자도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에 대해 짧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책에는 금융 상품이나 소비 마케팅 등 소개해 드리지 못한 내용도 많습니다.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면서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는 것, 예쁜 하늘을 보며 한번 웃음 짓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등 돈을 쓰지 않고도 행복해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미루지 않고 앞으로 더 큰 행복을 위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서 냉혹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따뜻한 자본주의가 될 수 있게 기여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공부하고 부를 쌓아서 따뜻한 자본주의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